예, 안녕하십니까. 성선하라 송건 목사입니다. 이 다가오는 총선이 5, 6개월을 앞에 두고 이 보수 우파 정당과 윤 정부에서는 이 좀처럼 이 이제 지지율이 오르지를 않고 이번 또 강서 보궐선거에서도 참패를 당하고 또 전에 9월, 10월은 이렇게 이재명의 그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고 이런 연속적인 일들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인가 그 문제점 원인과 해답을 열심히 찾는 가운데 여기에 특별히 김영수 영남대 교수 정치학 교수가 조선일보 칼럼에 아주 그 명쾌한 그런 해답을 있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선거는 민심의 바다를 떠나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고 내년에 윤석열 정부의 명운이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 또 통렬한 우리의 그 해석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점에서 좀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범죄 혐의가 9개나 되는 이 당대표 방탄국회와 입법 폭주를 이어온 정당이 어떻게 이렇게 승리할 수가 있었나, 이 납득하기가 어려운 결과다. 이렇게 더 기막힌 것은 선거 패배에 대한 대통령과 이 여당의 기막힌 선거 패배에 대한 대통령과 여당의 그 안이한 태도, 자 이런 것을 짚고 있습니다. 매우 매서운 질책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지금 김영수 교수는 이렇게 지금 조선일보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국민은 오만을 가장 싫어한다. 자, 이것이 핵심을 짚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것이 내용을 보니까 이 천안함 순국 장병 고민평기 상사의 어머니가 윤청자 여사의 말을 하면서 누구보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게 우리 가족입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나라 상황을 보면 이래도 되나 위태롭다고 싶어요. 안타까움이고 절박이다. 이 보궐선거 패배에 대한 총평은 정부의 국정기조에 대한 민심의 경고라는 것입니다. 이 중산층과 230의 그 세대 그리고 중도층 등 그리고 다수의 무당층도 민주당을 선택했다. 이러면서 분노하고 심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는데요. 윤 대통령은 코피까지 터지면서 일을 하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나라의 이념을 바로잡고자 했는데 이 유권자는 왜 분노하는 걸까? 이렇게 물으면서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지금 이렇게 첫째는 이렇게 지금 이 국정 스타일에 대한 반감이다. 먼저는 이 대통령의 국정 스타일에 대한 반감이다. 언론은 물론 여야 일반 국민들조차 이구동성이다. 구체적으로 오만과 불통이다고 첫째로 꽂았습니다. 예, 이러면서 구체적으로 오만과 불선을 꽂으면서 윤 대통령은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예. 하지만은 대통령의 스승인 송상현 전 서울대 교수도 국정 방향 전환보다도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포용하라는 것을 조언했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국민일보의 송상현 송진우 이 독립운동가의 이 손자라고 하는데요. 윤 대통령의 서성이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귀담아 들을 문제인데요. 그러면서 특히 인사가 문제다. 국민은 인사로 정치를 판단한다. 인사 하나로 민심이 모이거나 흩어진다. 그런데 지금까지 장관 후보자만 5명이 낙마했다. 예. 책임을 물을 장관은 끝까지 고집한 경우도 많다. 소신과 신의도 중요하지만은 이 대통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아야 한다. 우리 국민은 오만을 가장 싫어한다. 예, 이게 정치 역사에서 정말 부침을 오르고 내리는 모든 것들이 금방 파악되는 게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오만하다고 느끼는 순간 누구든지 건자에서 끌어내린다. 국부 이성만
빈곤을 쫓은 이 박정희 전 대통령조차 용서하지 않았다. 다음은 민생에 대한 둔감성이다. 두 번째로 민생에 대한 둔감성, 경제가 정말 어렵다. 연소득 70% 이상을 빚 갚는 데 쓰는 대출자 수가 약 300만 명으로 7명 중 1명이 된다. 단순한 경제 지표를 넘어서 서민이 느끼는 생활 물가의 고통은 심각하다. 지난 추석 밥상의 화제도 단연 물가였다. 자,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데 윤 대통령은 올 들어 부쩍 이념을 강조하고 있다.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고, 이념 없이는 실용도 없다. 대화도 없다. 자, 이런 말을 했죠. 문재인 정부가 훼손한 국가 정체성을 바로잡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서민은 매일 생업에 바쁘다. 국정의 기본은 경제다. 민생도 안보도 경제다. 민주화 이후 선거 이슈의 70% 이상은 경제 문제였다. 그렇죠. 먹고 사는 게 피부에 와 닿는 것이죠. 바로 눈앞에. 먹고 살만 하면 여당을 지지하고 살기 힘들면 심판했다. 아주 단순하다. 대통령 혼자서 단기간에 거시경제를 바꿀 수는 없다. 국민도 안다. 단지 대통령이 국민의 어려움을 함께 느끼고, 이게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어려움을 함께 느끼고 손을 잡아주길 바랄 뿐이다. 윤청자 여사의 말처럼 국민들에게 친절하게 상황 설명하면서, 그러니 같이 허리띠 졸라매 주십시오. 호소해야 해요. 그런데 그냥 매사 이 통보고 명령이에요. 좌파 쪽은 달라요. 앞에서 그렇게 깍듯하고 친절할 수가 없다. 그런데 윤 정부는 최소한 깍듯하게 구는 연기조차 못한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당이 약자한테 공감한 적이 있었나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참 정말 쇼라도 해서 국민의 그 감성, 어루만짐, 또 민생에 대한 그 공감, 참 이런. 세 번째, 마지막으로 수직적 당정 관계다. 김기현 체제는 윤 대통령의 작품이다. 출범 과정부터 민주주의에 많이 어긋났다. 이후 대통령실의 여의도 출장소를 벗어나지 못했다. 국가 정책을 주도하지 못하고 정치적 존재감은 바닥이었다. 이번 보궐선거도 대통령실에 끌려다녔다. 김태우 전 구청장을 사면하고 곧바로 후보로 공천한 것은 무리였다. 자, 이거 누구나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는 대통령 귀에 들어가지 않았다. 왜 진작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느냐고 했다지만 그게 당정 관계의 현실이다. 엊그제 국민의힘 어총에서는 이쯤 되면 다 같이 용산 가서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고 도끼 상소라도 올려야 한다. 허나 의원의 말처럼 그런 비판이 터져나왔다. 선거는 정치가의 지옥이자 기회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나에게 한 표 찍어주십시오 라는 말을 구걸처럼 부끄러워했다고 한다. 그런데 김재순 전 국회의장은 그런 속물적 행동이 권력에 빠진 정치가에게 인간성을 회복시키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된다고 말했다. 참 새겨들어야 될 말이네요. 선거는 인간적 고뇌, 국민의 여망, 서민의 애환을 깊이 반추하게 해준다. 참 이게 민주주의의 국민의 바다의 심정을 읽어나가는 것이 선거라는 표라는 것이죠. 민주주의의 정화는 신성한 종교의식이다. 내년 총선에 윤석열 정부의 미래와 이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렸다.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의 소리에 답하라.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정말 명쾌한 해답이라고 생각되고 오랜 그 어떤 경험에서 정치사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우파 선거가 해답을 이렇게 원인과 해답을 찾는 가운데 이 선거는 민심의 바다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 이념 문제 또 국제관계 안보 문제 명쾌하게 발에 땀을 흘려가면서 해왔지만은 그것만 다가 아니다 하는 것에서 특별히 이 감성 강한 이 우파 운동과 더불어서
이 민생을 챙기고자 하는 그 어떤 열정의 노력, 그러면서 이 낮은 자를 보듬는 자세, 이 디테일한 부분에 감동과 감성도 호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위로와 보듬는 것, 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 이것이 독이 약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살리는 성자의 저주가 일어나고 패자의 부활이 되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으면 간절히 바랍니다.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